우리 접수가 다음 주부터인가 접수인가요? 여러분 나홀로 접수하지 마세요. 나홀로 접수하지 마시고 무더기로 접수하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험은 감독관과의 싸움이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아니다. 왜 나랑 싸워? 싸울 사람이 많아 죽겠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 접수할 때는요 고사장에 가셔갖고 일괄 점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장 장소를 그냥 우리 학원생으로 다 채워놓는 게 좋아. 그죠?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우리가 익숙한 사람도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또 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 이거.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 무조건 찍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니 3번 이래갖고 계산기 주고 받으라고 그랬죠? 계산기에다 4번 오면 4번 이렇게 쳐놓고 주면은 그 언니가 5 이렇게 해갖고 넘겨주고 그래서라도 하여튼 한 문제라도 여러분 최대한 맞추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옆에서 이 마킹이 있죠. 참 저는 중요하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마킹 속도가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마킹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마킹을 못한 상태에서 감독관이 답안지 OMR 뺏어가려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거 좀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조성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건데 그거 이렇게 뭐 하냐고 막 쫑긋 줘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마킹은 정말 다 하고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마킹 못한 상태에서 답안지 뺏기면 게임 끝이야, 여러분. 1년 그냥 가는 거야. 저는 매년 봐요, 그런 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킹 전략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과물이 결국은 OMR 카드 답안지로 나타나는 거야. 그걸 거기다 다 표시를 못했는데 뺏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마킹 끝까지 다 하신 다음에 감독관 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킹하고 제출해야지. 가끔 어려워. 마킹 못했는데 감독관이 와갖고 뺏어갔어. 그래서 결론은 마킹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대요. 그럼 뭐 어쩌? 끝이야. 그분은 뭐 구제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게임 끝인 거야. 그렇죠? 단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감독관들도 아주 독한 감독관 만나면 재수 없어요. 그냥 탁 빼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마킹 못한 상태에서는 답안지 꽉 잡고 왼손 잡고 가만히 있어, 스키야! 이러면서 막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마킹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라고 좀. 그거 좀 마킹, 그거 얼마나 없어. 그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좀 체격 있는 남성분들은 그냥 나시 입고 가세요. 나시 입고 가셔갖고 팔뚝에다가 막 문신 그려놔. 쌍칼 놓고 한 번 찍은 놈은 끝까지 찍는다. 우측팔에다가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놓고 감독관한테 나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문제, 두 문제 저는 매년 봐요. 진짜 한두 문제 부족해서 떨어진 분들은 많이 봐요. 그거 하나 했다. 그 다음에 하나. 절대 마킹한 건 수정하지 마세요. 답 마킹한 걸 수정해갖고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공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확신을 못 갖는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싶어해. 나 이거 불안해. 그래서 마킹하기 전에 다시 고치죠. 그럼 고치었을 때 맞는 확률보다는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여러분 잠재의식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잠재의식에 계속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삐를 딱 오는 거 이건 것 같은데 근데 그 이건 같은 게 여러분이 확신을 못할 뿐이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1년 동안 공부하고 보고 듣고 했던 걸 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 다만 그걸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건드렸을 때의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정 불안하면 마킹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요령으로 하나. 자, 괜찮죠? 이거 진짜 중요해. 다른 과목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못 하겠지만, 자, 문제지를 받았을 때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문제지를 받았을 때의 요령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1차 과목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1차는 특히 뭐가 부족하니까?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지, 자 보세요. 고사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감독관은 OMR과도 교부하죠. 교부하면서 답안 번호하고 수험 번호 확인을 쓰세요. 그랬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인펜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는 무슨 용도고? 쓰기 용도고, 요거는 뭐다? 찍기 용도다 그래서 또 이걸로 써. 불타랗게. 이게 쓰기야, 이게 찍기고. 그래서 OMR 카드에 답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독관이 뭐 배부해 줍니까? 문제지 배포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문제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문제지 배포하고 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OMR 카드에다가 책형 확인하십시오. 그랬죠. 자, 책형은 두 가지죠. 뭐 A형과 B형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차이가 뭐예요?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뭐예요? 순서만 다릅니다. 순서만. 그러니까 보기 1, 2, 3, 4 똑같은 문제야. 동일한 문제를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OMR 카드가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포시하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뭐랍니까?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서 1쪽부터 끝까지 쪽수가 제대로 들어 있는지 문제집 확인하십시오라고 분명히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순간에 페이지를 쪽수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때 문제지를 쪽수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세요. 문제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무조건 요이 땅 그러면 그냥 1번부터 그냥 들이밀어요. 무조건 1번부터 들이밀어야 됩니다. 이씨 들어가자. 근데 딱 들어갔는데 가불병이 투입됐어. 민법의 특공대 누구야? 가불병. 이 가불병이 투입되는 순간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을 뺏어 먹겠다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딱 보니까 문제 구성이 한쪽에 1번, 2번, 3번 일부 걸쳐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스킵입니다. 이건 무조건 스킵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취약한 게 그걸 못해. 무조건 1번부터 들어가. 그럼 제가 볼 때 무지하게 답답한 거죠. 이거 풀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들어가서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90%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쪽을 푸는데 무려 5분에서 10분을 잡아먹으면서 답은 모르겠음. 왜? 왜? 가불병 투입됐으니까. 이런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 쭉 가다 보면 뒤쪽에 저같이 짤막짤막한 놈들이 나와 있어. 딱 보니까 알겠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부터 풀어야죠, 여기부터. 근데 여러분 무조건 여기부터 들어간다니까? 시간 다 잡아먹고 뒤에 가갖고 여기 뭐 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고. 그러니까 아는 문제는 풀 수 있는 건 못 풀고 풀지 말할 문제 그냥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헤매다가 시간 세이브 다 잡아먹고 거기다 마킹도 일부 못하고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정말 문제집 배포가 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1페이지 슬로우로 가. 쭉 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어느 정도 판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 요거 내가 공부한 거구나. 내가 공부 안 한 거구나. 그래서 일단 전체 문제를 보면서 문제 배열 구성을 보십시오. 문제 배열 구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짤막짤막하고 내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그럼 여기부터 푸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먹고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반드시 문제집 받으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서 문제 보세요. 그럼 아는 문제가 보이면 그냥 표시해서요, 표시.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긴 문제 나왔다. 그냥 무조건 그으세요. 사인펜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냥. 안 그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 이거 풀지 말아야지 해놓고 자, 문제 푸세요. 그러면 하고 다시 또 1부터 들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래요. 긴장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 마음은 급하니까 이거 풀지 말아야지 해놓고도 시작하세요. 그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또 들어가. 감 남았네. 이거 풀고 있다니까.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뒤쪽에 전체 문제 구성을 봐갖고 어디부터 풀 것인가를 내가 먼저. 그래서 뭘로 먼저 하래서 제가 연필로 그랬죠. 연필하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문제 아는 것부터 표시하세요. 근데 이걸 뭘로 해버리면 사인펜으로 하면서 OMR 마킹하면 이때는 자기가 불안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킹 전략 방법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문제집 배부되면은 전체 문제의 구성을 봐갖고 앞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뒤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필 좀 준비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덮으세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덮을 때에 앞으로 덮지 말고 뒤로 덮으십시오. 그럼 뒤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거라도 보라는 얘기. 하여튼 최대한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차는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1차 과목 여러분 시간 널널하게 하루 종일 풀자 그러면 여러분 다 60점 이상 맞아. 문제는 제한된 시간에 급하게 풀려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답이 쉽게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해서 자기 패턴을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배부했을 때에 이 대응 요령을 꼭 좀 해주시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셔서 내가 어디부터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놓고 자 문제 푸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하시기 바란다. 꼭 아는 것부터 접근하면은 자기가 정상적 패턴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이 긴 거는 나중에 풀겠다. 아직 나중에 풀어? 못 풀어.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문제집 배부됐을 때 요 요령을 꼭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146조 문제 10번. 토지 구분이죠. 자, 저는 뭐 반드시 나올 거다. 다만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데 난이도가 문제죠. 난이도가. 최근에 난이도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갑시다. 일단 한번. 자, 문제 10번 토지 구분. 자,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 과세 대상이다. 옳지 않아서 가장 기본이죠. 토지 구분에서는 분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 외운 거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인과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꼬로. 여기 출발선이야. 예, 갑시다. 1번. 군 지역의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 부수 토지랍니다. 밑줄. 공장용 건축물 부수 토지입니다. 근데 어디 있대요? 자, 군 지역에 있답니다. 밑줄.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기준 면적 이내분이죠. 자, 꼭 잡으셔야죠. 자, 공장 용지가 나왔다. 그러면 공장 용지는 소재지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어요. 공장 용지는 소재지의 제한을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 시의 어디 안에 있다? 도시지역. 그러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서 공단 그랬죠. 그러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이거? 집에 안 가? 어디로 가야 돼? 공장 용지인데 도시지역 아니면서 공단 안에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야 돼? 0이잖아 0이. 이거 빨리빨리 나와야죠. 우리 공장에 누가 다녀? 이거 이때 써먹으라니까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별도로 가야죠. 별도. 이거 출전이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랬어. 몇 번씩 하는 건데. 그러나 도시지역 밖이 나오거나 또는 어디가 나오면 군, 읍 또는 면이 나오면 여기는 소재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서 우리 지금 문제는 군, 그럼 소재지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뭐만 따져서
인해분인지 초가분인지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인해분은 어디로 가는 거야? 0이. 그죠? 그러나 초가분은 소재지와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종합으로 가야 되죠, 뭐. 그럼 지금 문제 지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따지면 돼? 인해분인지 초가분인지만 따지면 되죠. 근데 지금 뭘 했으니까 인해분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0.2% 분리로 가면 되는 거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 개인 소유 농지. 자, 또 나왔네요. 소재지 제한을 받는 게 이제 농지와 뭐죠, 여러분? 목장용지죠. 자, 기본적으로 소재지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입니다. 자, 역시 어디 안에 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농지나 목장이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은 제 위치에 있어 없어? 못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는가? 개녹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준 요 농지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얘는 목장용지와는 달리 면적 제한이 없이 전부 어디로 가는가? 007 분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뭐는 목장용지는 어디 안에 있어도 개녹에 있어도 뭐만? 인해분만 어디로 가는가? 007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농지와 목장용지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농지는 항상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전부 007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목장용지는 반드시 소재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기준 면적 인해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초갑은 나면 게임은 끝났다.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는가 여러분? 종합이죠 뭐. 어디 안에 있어도 개녹 안에 있어도. 근데 개녹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소재지 조건을 뭐 한 거니까? 위반한 거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농지나 목장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그때는 묻지 마야. 무조건 뭐야? 농지, 목장, 용지 전부 어디로 가는가? 종합이죠. 이래. 그러나 도시 저 바깥이나 군읍면이면 밖이나 도시 저 밖이나 또는 군읍면이다. 그러면 소재지 제한 일시 없이 농지는 뭐고 전부 007이고 목장용지는 뭐만? 인해분만. 예. 그러나 초가분 나오면 무조건 묻지 마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초가분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니까 종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2번 도시 지역 안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네요. 제외한 지역의 소재는 개인 소유 농지죠. 그러면 묻지 마야. 어디로 가야 돼? 전부 종합이죠. 뭐. 그 다음에 과세기를 현재 실제 영농에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전답과세는 뭐를 말하는가? 바로 농지죠. 근데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대. 그럼 게임 끝난가? 전부 어디로 가는가? 종합이죠.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건 농지가 아니죠. 자, 3번. 군읍면의 소재는 축산용 토지죠. 그러면서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어디 있다 했어요, 여러분? 군읍면. 그러면 소재지 제한 없이 목장용지 이내분은 어디로 가는 거고 007. 초가분은 종합. 지금 뭐가 나왔으니까 이내분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007 분리죠. 뭐. 4번.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에 임야하자. 공익목적에 임야 밑줄. 자, 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나왔네요, 여러분. 꼬로. 몇 프로야? 4% 분리 과세 대상이죠. 어쨌거나 4%짜리만 분리 맞죠?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4번. 산림보호 육성 등의 공익목적에 임야. 적으세요. 참조 333조. 서브노트 333조. 그래서 서브노트 333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3쪽 보시면 0.07%가 적용되는 임야가 나와 있죠. 예, 요즘은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징을 잡자. 특징, 공통점. 무슨 법에 따른 임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로 판단하셔서 어디로 돌리자? 007 분리로 돌리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007 나와 있는 거 종류가 한두 가지냐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근데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야 여러분? 무슨 법에 따른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다. 이게 공통점을 잡자는 얘기죠. 특히 그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4번이죠. 4번. 예, 놓치면 안 되죠. 뭐 종중.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종중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종중은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죠.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묻지 마. 종중이 나왔다.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가 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얼른 보내버리자. 007 분리로 가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종중. 자,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좀 보셔야 되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른 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종중 나왔죠?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007 분리죠. 2번 도시 지역 안의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조서 법인이 축산료로 사용하는 기준 면적 이내. 자, 조건 따져야 되죠. 소재지 농지죠? 목장용지죠? 어디에 있다고 하세요? 녹지죠. 그래서 목장용조서 법인이 소유하는 기준 면적 뭘 했으니까? 이내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007 분리죠. 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환경지구의 임야. 무슨 법에 따른 임야. 그러니까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로 판단하셔서 어디로 가자? 007 분리죠. 4번.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자, 판단하세요, 여러분.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래. 자, 그럼 얘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죠, 우대. 근데 007은 아니죠. 007은 딱 몇 가지야, 여러분? 3가지야. 농, 목, 임. 그럼 농지, 목장, 용지, 임야는 아니죠? 근데 우대해 주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밖에 없는가? 0.2%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여기 이런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333쪽 잠깐 보시죠. 333쪽 0.2%가 나오고 있죠. 자, 최근에 시험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 335쪽까지야.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돌아 삐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0.2%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무슨 성격을 띠고 있으면 공익 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혜택을 줘야 될 거. 예, 그래서 공익 목적상 혜택을 줘야 할 토지라면 자, 여러분 보세요. 분리는 007, 0이 4% 3가지죠. 근데 007은 딱 3가지만이야. 농, 목, 임. 4%짜리 딱 2가지만이야. 꼴, 오.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주려면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 0위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 결정권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거기 0.2%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각종 뭐 공사, 공단, 단지 등 어떤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공공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공사, 공단 다 공공기관이잖아. 이게 아니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일단 보죠. 2번 잡으세요. 염전.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염전이 나왔죠. 염전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염전은 과거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킹해 주시오. 근데 그게 최근에 또 나온 거죠.
자, 1번은 뭐랬어요, 여러분? 토지, 주택, 공사.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죠. 공사, 공단 등 각종 공공단체가 소유했다면 영유료가 보내자는 얘기죠. 3번도 뭐예요, 여러분? 수자원, 공사. 이런 식으로 가자고. 공사, 공단, 무슨 단지에서 공공단체가 소유냐. 자, 4번도 보세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 변전시설의 직접사. 그럼 이거 혜택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뭐. 6번.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에서 공사 준공 인가 1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7번이 나온 거죠. 여기 아까 보기 주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다음 페이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자, 일단 주택은 우대 대상이죠,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뭐. 8번 석유공사, 9번 한국가스공사, 10번 한국지역난방공사, 1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일단 국가 등이 갖고 있네요. 12번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다 비어죠. 13번 비영리사업자가 비영리사업자. 그러면 세제상 혜택을 줘야 되겠죠? 14번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 가셔야 되냐면 22번, 23번 잡으시 바랍니다. 22번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토지. 요건 뭐죠, 여러분? 리츠.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말하는 거죠. 잘 배우셨죠, 학개론에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종류가 몇 가지죠? 기억나시나요? 3가지죠, 3가지. 뭐 있죠, 자기관리, 뭐 위탁관리,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고. 23번은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요거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 펀드. 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25번 철도공사, 26번 산업단지, 27번 잡읍시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토지 밑줄.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터미널 용지가 포인트입니다. 터미널 용지. 우리 상봉시의 버스 터미널. 그럼 거기는 공공시설 뭡니까? 공공대중교통시설,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토지가 되는 거죠. 혜택을 줘야 되죠. 자, 29번 뭐 한국방송공사, 뭐 이 30번, 31번 토지주택공사 이런 거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이쪽에서 안 나오기만 바랍니다, 올해는. 자, 그래서 146쪽 문제 12번, 4번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아, 얘는 혜택을 줘야 되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0이. 근데 5번 보세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5번까지 넘어가. 무조건. 4번에서 잘 모르겠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깨지고 있다고요. 5번 보니까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정이나 고급주택 부수 토지.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야?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답이 금방 보이네. 그러니까 답 앞에다가 함정 파놓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답을 쉽게 줄 때는 앞에다 분명히 함정 파놓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는 문제 잡아놓고 그걸 통과시키니까 5번이 금방 답이 보이는 거죠. 다른 것보다 똑같습니다. 문제 배열이 그렇습니다. 답 앞에 주로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헤매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 가봐라? 5번까지 빨리 가봐라.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마음을 비는 거죠. 찍자. 근데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찍어라. 자, 13번 보죠. 뭐 지금까지 나왔던 거죠. 자, 한번 잠깐 보죠. 1번만 보죠. 특징이 뭐냐면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가소 밑줄 전답가소니까 뭐야, 여러분? 농지죠. 근데 뭐 하고 있대?
경작에 사용 안, 그럼 농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종합이죠, 뭐. 자, 14번 별도죠. 자, 별도는 특징이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사 종비. 그러면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다. 틀린 것은 20배 기출 문제죠. 1번 보세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소 용도 지역별 면적 이내.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에 따랐죠? 그러면 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으면서 공장 요소 기준 면적 이내분이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별도. 요걸 말한 거죠. 바로 1번은 이걸. 2번. 답이 금방 보이네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뭐야, 여러분? 종합이죠. 요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냥 문제 풀다가 땡큐 그러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그렇죠. 별도의 가장 특징이죠. 상가의 부속 토지로서 용도 지역별 면적 이내의 토지죠. 전형적인 사업용 토지죠. 자, 4번, 5번. 4번 보시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뭐죠, 여러분? 얘는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 필요한 토지랬죠. 335쪽 좀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335쪽에 무조건 별도. 요즘 여기서 시험에 나오네요. 요즘 문제가 자꾸 기타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무조건 별도 합산과세 나와 있는 거의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10 다 외우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의 공통점을 찾자 그랬죠. 공통점을. 그 공통점은 뭐다, 여러분?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무조건은 특징이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은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다, 여러분?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다는 얘기죠.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그 업종의 특성상 뭐가 필요한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토지죠. 그러면 1번 보세요. 여객 또는 화물, 밑줄 여기는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죠. 아까 터미널 용지는 어디 갔어요? 0.2로 갔어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밑줄 차고용 토지야, 차고용.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 2번 건설기계, 중장비겠죠?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정비하거나 매매하는 사업용 토지대. 그럼 당연히 사업용 토지가 별도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3번. 우리 여기 사거리 가면 있잖아. 면허시험. 그것처럼 자동차 운전 교습장용 토지죠.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분 가끔가다 뭐 중고 자동차 사업자 한번 가보시나요? 그러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정비나 폐차나 매매나 경매장용 토지죠. 자, 4번. 역시 항만의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나 유통단지 안의 토지. 항만의 야적장,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 이렇게 큰 컨테이너 장치 쫙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번.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밑줄 야외 전시장용 토지야. 야외 전시장. 그러니까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7번 공용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방송국 등의 밑줄 부설 주차장으로서 기준 면적이 내보죠. 부설 주차장. 자,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죠. 8번에서.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로서 깊숙하게 나왔죠. 작년이죠? 8번 같은 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는 거죠, 정말. 그 다음에 9번. 관광단지 내의 토지라든지 전문 휴양업, 전문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용 토지. 대규모 토지가 있죠. 10번. 요거 나오면 좋겠는데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우리 노원구에서 견인되면 차량 어디로 찾으러 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럼 한번 끌려가봐 한번 자동차. 그럼 어디로 오시오 하고 도착 있을까? 그리고 가서 이거 이게 견인된 차량 보관용 토지구만 별도 그리고 오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걸 꼭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토지. 자 15번.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가세 토지가 아닌 것은 별표 3개짜리죠. 분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종합이랬죠. 자 1번 취득세 중과대상 꼬로 게임 끝났네. 4% 분리과세 대상이죠. 근데 2, 3, 4, 5 꼭 기억해 두셔야죠. 건축법상 건축으로 받지 않은 건축보수 토지. 3번 지상 건축물의 토지. 4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도 잡종지. 5번 목장용지 공량용지 영업용 건축보수 기준 면적 뭐 나왔어요 여러분? 초가분. 자 그러면 14번에 5번 보세요. 14번에 5번 잠깐 봅니다. 그 위에 바로 건축물 시가편액이 해당 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에 미달해?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 토지 밑줄 요거는 뭐고? 별도고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종합 요거 잘 보셔야 되죠. 5번 14번에 5번 잘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서브노트 336쪽 한 번 좀 더 볼게요. 336쪽 반가라 3번 종합합산과세상 나왔죠 여러분?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별도 잡아놓고 분리와 별도가 잡히지 않는 놈은 쉐리모래 갖고 뭘로 모르는가 여러분? 종합.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7번을 주의해야 됩니다. 7번. 건축물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고? 별도고 요 놈을 뭐한 토지 동그라미 제외한 토지죠. 그러니까 이거 출전 충분히 시비 걸 수 있는 거죠. 실전에서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8번 당연한 거고 자 그 밑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합산 방법 요거는 작년 개정됐는데 안 나왔어요. 별표 2개.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 밑줄 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걸 출전에 어떻게 바꿔? 합산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한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번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요. 2번은 합산한다니까 출전 입장에서 말장난치기 너무 좋죠. 여러분이 느껴야 돼. 1번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죠? 2번은 각각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 좋죠. 출전 입장에서는.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자 A, 위탁자 B, 위탁자 C가 있고요. 얘들이 하나같이 수탁자한테 신탁한 거죠. 그래서 다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신탁을 체결해서 명의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야? 수탁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위탁자 A 재산, 위탁자 B 재산, 위탁자 C 재산이죠. 그러면 요 재산에 대해서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탁자. 그러면 이때 이 재산 A라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은 누구란 얘기야? 수탁자가 내란 얘기야. 자, 위탁자 B가 갖고 있는 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럼 이 B 재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내란 얘기야? 수탁자가 내란 얘기죠. 위탁자가 C가 갖고 있는 C 재산에도 지금 수탁자로 신탁되는 거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란 얘기야? 수탁자. 그래서 결론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의 병행을 해서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어도 재산세는 누가 내라? 수탁자. 근데 수탁자 고유 재산이 있어.
신탁업자는 자기 고유 재산이 있고 위탁자가 맡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신탁 재산이 있죠. 그죠? 요 신탁업체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업체 대표가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는 계리를 할 때 은행 계리와 신탁 계정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누구 거니까 은행 재산이 아니라 위탁자니까 분명히 재무제표상 구분해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탁자인 고유 재산이 있고 위탁자가 맡긴 신탁 재산들이 있겠죠. 그러면 고유 재산 중에서도 별도가 있고 종합이 있고, 자, 요 신탁 재산의 위탁자도 별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을 보세요. 1번은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로서 별도 합산과세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위탁자가 맡긴 신탁 재산에 뭐가 있고? 별도가 있고, 위탁자가 맡긴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어. 그리고 수탁자 고유 갖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어. 그럼 별도가 A, B, C가 있다. C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D, E, F가 있고, 위탁자 C가 갖고 있는 별도 재산 G, 뭐 H가 있고, I, K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도 별도고 얘도 별도죠. 그럼 위탁자 이 별도 합산과세 토지와 수탁자 고유 재산의 별도 합산과세 토지 요 두 놈은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누구 거니까? 위탁자 거고, 요거는 누구 거고? 신탁자, 수탁자 고유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위탁자의 별도와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고 수탁자 고유 재산의 별도와 종합이 있다 하면은 합산하더라도 얘는 얘들끼리만 합산을 하는 거지 얘 거와 얘 거를 합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번. 그래서 1번은 결국은 뭐와 뭐를 구분하라? 수탁자의 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 합산 과세 대상이 종합과 별도에 있더라도 그건 합산하는 것이다, 아니다? 안 하는 거는 거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탁자별로 요 C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G도 있고 예치도 있죠. 그럼 요거는 누구 거니까? 위탁자 C 거니까 얘는 별도 합산과세 토지 요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 그랬죠. 요것도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위탁자 각자 이 별도와 종합은 위탁자별로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2번.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 속한 토지는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고? 합산하는 거고 1번은 위탁자와 수탁자 고유재산일 때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의는 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재산 자체가 구분되는 거니까 위탁자과 수탁자과 합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한 위탁자 내에서는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이해되세요? 저는 올해 여기 초기 오고 있어요. 작년 개정되자마자 요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신탁재산 개정되자마자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고 아직 안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꼭 좀 의미만 이해하시면 별게 아니에요. 자, 1번은 뭐와 뭐를 구분한가? 수탁자 고유재산과 위탁자 재산은 구분해서 가서야 한다. 동일한 위탁자거나 동일한 수탁자거에 있다는 뭐 한다? 합산한다. 그게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야. 2번은 합산한다. 출전 입장에서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낼 의도가 있다면 분명히 이놈을 끌고 올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9 문제 보겠습니다. 149쪽 문제 16번 한번 더 풀어보죠.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거죠. 레벨 상급이죠. 16번. 다음의 토지 중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는 바른 생활하기 힘들죠. 자, 보죠. 1번. 시 지역 안의 소재는 한 구의 주택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 종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택 부속 토지잖아. 주택 부속 토지가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야죠. 그래서 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1번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야. 왜 과세 대상이 아니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니까. 2번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나왔네. 공단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부수소 공장 입지 기준 나왔다. 뭐 초과.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 어디 있느냐 관계시 없이 종합이죠. 그럼 답이 2번인가요? 예, 2번이 그냥 튀어나오네요. 뭐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뭐만 나오면 예, 종합이다. 이것만 알아도 답이 보이는 거죠. 옛날 문제는 이랬어. 복잡하게 내는 것 같아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 주는 거죠. 아, 이런 게 세법 교수의 젠틀한 매너였어. 진짠데. 1, 2, 3, 4가 길잖아. 일단 길고 뭐 하나씩 따지게 돼 있잖아.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기준면적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 이것만 알고 있어도 2번 보이잖아. 뭔 소리야. 특별시 산업단지 공업주 아니 이때 어쩌는데 기준면적 종합.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맨날 내 생각만 그래. 3번 보세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나왔죠? 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로서 시가 표현액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표현액이 여기 뭐야?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 토지. 이상하네. 아까 몇 프로였죠, 여러분? 2%였죠, 2%. 즉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여러분? 2%에 미달하는 토지죠. 그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어디로 가는 거고 별도로 가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는? 5%라고 했죠? 그럼 5%는 2%의 조건을 충족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에 미달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별도로 가야죠. 종합으로 가려면 몇 프로 이내야 돼요, 여러분? 2% 이내 되죠? 근데 여기는 2%가 아니라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5%에 미달했죠. 그러면 종합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별도. 그런데 이게 언제 때 문제 여러분? 예, 2002년도 13일입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 5%가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여기에 5%였어요. 5%. 그 당시에는 여기에 5%였어요. 그러다가 개정이 돼갖고 이걸 2% 더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문제가 안 맞아. 그래서 지금 2번 몇 번이죠, 여러분? 3번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요 5%가 2002년도 13일 때는 그때는 2%가 아니라 몇 프로였기 때문에 5%였어요. 그래서 5%의 이하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별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5%가 의미가 있는 숫자였지만 지금은 5%는 의미가 있고 없고 몇 프로? 2%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 문제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4번 특별시, 광역시, 시의 어디 안에 있다 여러분? 도시 지역 안인데 어디네? 계곡 안에 있다 그랬죠? 계곡 안에 있으면 개인 소유 농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계곡 안에 있는 뭡니까? 농지였나? 네, 농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007 분리로 가야 되겠죠. 5번 영업용 건축물 부수소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용도지역별 적용별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이 내 토지. 이건 어디로 가죠, 여러분? 별도죠. 왜? 영업용이니까. 별사 종비 사업용 토지니까.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근데 최근의 출제 경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번. 최근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인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몇 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요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은 종합 딱 이렇게 구분해서 모르면 좋은데 이 문제의 특징은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이건 네가 보고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래서 어려운 문제다. 상당히 최상위급 난이도 문제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이면 종합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요 18번 문제 특징은 뭐냐면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는 네가 보고 판단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최상입니다. 이 문제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분리를 물어본 건지 별도를 물어본 건지 종합을 물어본 건지는 내가 보기 지문을 보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웠다는 얘기야. 그럼 갑시다. 일단 에이씨 뭔지도 모르겠다. 한번 보자. 기억 1990년 5월 31일 이전 죄송합니다. 예. 날짜는 관계없어. 일단 뭐 나왔네 여러분. 종중. 아이 반갑다. 야 그래도 아는 문제 나왔다. 야, 아유 저 종중 소유 임야. 아유 씨. 뭐라고 적어놔야 돼? 007 분량. 야 그래도 기억은 뿌듯하죠? 예, 그래도 하나 건졌다. 예, 그럼 불린가 보다. 2번 보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장한다.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얼러리? 해원제 골프장이 뭔데? 4% 분리과세 대상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 이렇겠네. 이러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원제, 골프장, 용지 그러면 얘는 뭔데? 4% 분리과세 대상인데 이 아닌 이랬잖아. 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아까 뭐 원형 보존 임야.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예. 335. 예, 몇 번이냐면은 어디 가서 또 막상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응? 팔 번? 몇 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예. 안경 안 쓰니까 이제 조금만 걸쳐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오나 봐. 오나 봐가 아니라 왔죠, 벌써. 예, 죄송합니다. 거기 8번.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요걸 물어본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니은은 뭘 물어본가? 별도. 알아 몰라?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갑시다. 그러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해? 실전에서 퀘스천 마크 표시해놔야죠. 뭐. 디귿. 과세기로 이제 계속해서 뭐 나왔네? 염전이 나왔네. 염전. 염전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333쪽 2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여러분? 0.2% 분리죠. 분리.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나왔네.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도전. 요걸 보는 순간 요거는 뭐구나? 별도구나 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지금 분리 물어봤어요? 별도 물어봤어요? 종합을 물어봤어요? 몰라. 네가 보고 판단하라죠.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면 자, 분리는 몇 가지예요? 2가지. 별도는 몇 가지예요? 그럼 뭐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리와 별도. 그 보니까 지금 2가지로 구분됐죠. 분리와 뭐 별도. 그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4개를 줘놓고 4개에 2개는 분리, 2개는 별도 물어봤더만 그러면 분리, 별도, 종합 중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 보기 지문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기 지문 보세요. 기역과 뭐 물어봤죠, 여러분? 니은.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뭐와 뭐죠? 분리와 별도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2번 뭐죠?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니까 별도와 분리 물어본 거죠. 같은 거 아니죠. 예, 역시 같은 거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3번. 니은과 리을 물어봤네요. 니은과 리을은 같이 별도로 묶였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게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럼 보세요. 여기. 기역 분리죠. 니은 별도죠. 디귿 분리죠. 그럼 분리와 별도가 짬뽕 됐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5번 보죠. 기역, 디귿, 리을. 기역 007 분리죠. 디귿 분리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 리을 임약 별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가?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상의 난이도 문제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접근하면 자, 근데 문제 다행히 보시면 여러분 보기지를 보실까? 자, 보세요. 별도 몇 개 있고 2개, 분리 몇 개 있고 2개. 그런데 기역과 디귿이 나와 있는 건 없죠. 그죠? 기역과 디귿 2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니은과 리을 2개 나와 있는 건 있죠. 그러니까 출제는 뭘 물어보는가? 별도 요 놈을 잡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안 하면은 답이 안 나는 문제죠. 왜? 분리와 별도 두 놈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럼 분리를 물어본가? 별도를 물어본가? 모르니까 뭘 보고 찾아야 되는가? 보기 지문. 언제 문제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그럼 여러분 이렇게 결론하면 스키야. 그러면 결국 해나 안 하나 틀린 건 똑같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야죠. 그런데 다행히 요거는 작년 나왔죠.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어렵게 나오면 올해는 그 해 문제는 조금 받고 쉽게 물어주는 경향이 강해요.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은 어렵게 물습니다. 그게 출제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19번 보세요. 자, 19번은 14의 문제인데요. 요게 또 특징이 뭐냐면 같이 보죠. 토지분 재산세 과세 방법에 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요 문제 특징은 잘 보셔야 돼요. 1번 상가, 사무소 등 영업용 건축물 부서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후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뭐다? 별도. 맞나요? 예, 맞죠. 동그라미 일단 표시해 보세요. 2번 시의 개발 제한 구역 및 녹지 지역 외의 지역이죠. 개녹 외의 지역에 있으면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죠. 그럼 이때는 뭐야, 여러분? 전부 종합상가세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개녹이야, 개녹 외의 지역이야. 개녹 외의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농지구, 목장용지구 구분 없이 뭐야? 전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예, 맞는 말이죠. 3번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냐고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맞죠?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의 골프장 및 고급 학년 토지는 4% 분리 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5번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부속 토지에서 기준면적 이내부는 뭐다, 여러분? 0.2%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죠.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면적이 내보니까 얼로가 되는 거죠? 별도죠. 그래서 5번이 답인데 19번의 특징이 뭐냐면 역시 요거는 분리, 별도, 종합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저는 19번 형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리면 분리, 종합이면 종합 이렇게 딱 구분해서 물어보기에는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9번 형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166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66조. 42번은 지난번에 풀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죠? 기억나시나요? 42번? 예, 42번 풀어봤죠. 그래서 이게 바로 19의 박스 열고 문제, 전형적인 박스 열고 문제. 자, 43번 보죠. 자, 43번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물어봤어요.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걸 물었죠. 자, 그럼 보세요. 별장은 몇 프로야? 4%죠.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세율 문제죠. 죄송합니다. 그냥 보죠, 뭐, 어차피. 자, 별장 4%죠? 아씨, 높은 걸 물어봤으면 답인데. 아씨,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아니네. 네. 근데 일단 답이 아닌 건 알잖아, 우리가. 2번, 군 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 뭐야, 여러분? 0.25%죠. 3번, 분리과세, 꼬로 나왔다, 꼬로. 4% 분리과세인데. 그러면 1번도 4%, 3번도 4%네. 4번 또 나왔다, 꼬로. 얘도 몇 프로짜리네? 4%짜리네. 5번, 또 꼬 나왔다. 지금 꼬로가 두 가지가 나왔죠. 꼬로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 나왔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아라치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아라치용 건축물 다 어쨌거나 몇 프로짜리야? 4%짜리.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꼬로가 아닌 놈은 몇 번밖에 없네? 2번밖에 없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이 찍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서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거나 찍지 마시고 보기지문을 한번 보세요. 보기지문. 그러면 뭔가 그 중에서 성격이 다른 놈이 있다. 그러면 걔가 답인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48번 보죠. 48번. 다음 중 도시 지역 안에 상업 지역에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에서 옳은 것은 단 상업지역의 적용 배율은 몇 배다? 3배다. 아유, 친절하게 뭐를 지어줬네? 배율은 지어줬네. 예, 배율은 주어집니다. 왜?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게 3배짜리다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60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속 토지 면적은 얼마? 200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어본 거죠? 요 놈을 물어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때 영업용 친절하게 상업적에는 뭐랬어요, 여러분?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이 건축물의 무슨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에다가 뭘 곱해서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이 내부는 얼로 별도 뭐냐면 초과분은 뭐야, 여러분? 종합이죠. 예.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영업용 건축물 바닥 면적은 얼마고? 6배. 그리고 상업 지역의 배율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잖아, 친절하게. 그럼 몇 배래? 3배. 그래서 어쩌라고? 1630파 얼마? 1800제곱미터는 기준면적 인해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 어디로 가야 되고? 별도죠. 근데 전체 토지는 얼마니까? 2000이니까 2000 중에서 기준면적 1800을 뺀 얼마? 200. 요건 뭐야, 여러분? 기준면적 초과분. 그러니까 요 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종합.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문제를 출전들이 비슷하게 잘 내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저기서 베꼈습니다. 이게 사실 EBS 할 때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을 보겠습니다. 자, 49번의 문제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서 밑줄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문제 지문에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물어본 겁니까 그러면? 이 49번은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분리를 물어본 거죠. 아하, 이거 봐라. 분리는 뭐고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알잖아요 여러분. 별도는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죠. 종합은 무슨 세율이에요? 그 주정별. 그러면 별도냐 종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본 건가? 분리죠. 이렇게 어렵게 물어본 거네요. 돌려서 물어본 거죠. 이 스키. 그럼 차라리 분리과세 대상이 토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거를 분리과세 대상이 토지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뭘 물어본 건가? 분리죠. 이래서 어렵단 말이야. 요즘 문제가.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 분리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별도인 것은 종합인 거 딱 집어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좋은데 얘는 두리뭉실하게 물어본 거 아니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야 여러분? 분리죠. 왜? 얘는 다 무슨 세율이니까?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잘 모르겠어. 뭘 물어본지.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뭐를 봐라. 보기 지문을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죠. 그럼 봅시다. 1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법에서 토지. 1번은 뭐냐? 우리가 알죠?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종합. 2번. 관광사업자가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요거 뭐야 여러분? 별도. 3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이건 알잖아 우리. 나왔다. 종중은 뭐야 여러분? 007 분리죠. 그러면 성격이 아직은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종합, 별도, 분리 하나씩 나왔잖아. 끝까지 까봐야죠. 4번.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서 나왔다. 지주면적 초과분은 보는 순간 얘는 뭐네? 종합이네. 5번. 시의 주거지역의 소재는 공장용서 기준면적이네.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시의 어디에 따라서? 주거지역이란 말은 뭐야? 공단이 아니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서 기준면적 뭐 내렸으니까? 이내분이 됐으니까 뭐야 여러분? 별도죠. 5번은.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은 종합, 별도 다 무슨 세율이고? 누진세율. 얘만 비례세율 적용 대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얘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007 대상이 되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지금 조는 타임이 아니야? 좀 이따 줘라. 다 봤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예. 조금만 참으세요. 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뭘 물어본지 모르고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물어봤을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뭘 찾아봐라. 보기 지문을 보시고 내가 아는 데까지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요즘 문제지죠. 자 50번 보죠. 51번 보겠습니다. 50번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51번이 왜 어렵냐면 이거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로서 비과세나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 환장하네 씨.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리야, 별도야, 종합이야? 언제 때 문제요? 18회 때. 정말? 실제 18회 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18회 때부터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런 51번이 왜 어렵냐면은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 딱 집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판단하겠는데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결론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희망상의 문제를 받는 순간 그래도 공부하신 분은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과표가 뭐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돼서 누진. 그래서 혹시 요걸 보내서 아 요거 누진세율 대상인가 이렇게 감이 왔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여러분은 글자 그대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숫자만. 몇 회? 그것만 외치고 있는 거죠. 1번. 하여튼 숫자도 기분 나빠. 회차도. 그래서 일단 기분 나쁜 숫자 해에는 여러분 시험 보지 마세요. 1번. 과세 기준 현재 봅시다. 일단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럼 판단하라. 보기 질문을 보라고. 1번 과세 기준 현재 군 지역에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뭐라고 써요 여러분? 과수원. 참네. 과수원이 뭐예요 여러분? 농지죠. 그 농지를 또 뭐로 표현해서 과수원. 정말 과수원길이다. 그럼 보니까 어쨌거나 1번을 보는 순간 아 요거 뭐네 여러분? 007 분리네. 판단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일단 한번 적어놔봐 이렇게. 무조건 찍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접근해보자는 얘기죠. 2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대. 아 그러니까 요건 뭐 여러분? 종합.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번 1980년 5월 1일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야, 날짜는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냥 무슨 말 나오는 순간 종주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다? 007 분리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007 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4번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 설립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요. 꼬로네. 해원제 골프장 이런 뭐네? 4% 분리과세네. 5번 또 나왔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서지 뭐야 여러분? 4%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럼 여기서 성격이 튀는 놈은 딱 한 놈이네. 다 뭔데? 분리인데 요 놈만 보네? 종합. 아 그러면 얘가 맞아. 종합은 무슨 세율 대상이야? 누진세. 아 그러니까 누진세율 대상인 걸 물어봤구나 물어보는 거죠. 51번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문제가 바로 우리 몇 번이었던 거야 아까? 저쪽에서 나왔었죠? 앞에 쪽에서.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바로 18번이었죠. 150쪽에. 요 문제를 업그레이드한 게 몇 번이라는 얘기야? 18번이야. 그러니까 일단 숫자부터 기분 나빠. 계속 기분 나쁘죠? 마의 숫자인가 봐. 이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토지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있다. 토지 구분은 시험에 저는 올해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게 나와도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부터 일단 최대한 접근해서 답을 근접하면은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151조 재산세 비과세 대상부터 들어가고요. 다음이 아니죠. 다음 주 여러분 종부세까지 핵심 이론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부세까지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다음에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